네, 부원장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항문의 3대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시작을 했는데 보통 근데 이제 항문 질환하면 저희가 치질을 좀 떠올리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보통 치질이라고 하면 항문에 생기는 모든 병을 통틀어서 치질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통 네. 이제 가장 많은 3대 질환을 할 수 있는 치핵, 치열, 치루가 가장 많고요. 이 세 가지 질환 중에 가장 치핵이 많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치핵을 치질이라고 보통 통칭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보통 이 치질은 항문에 생기는 모든 병을 치질을 하고요. 이제 오늘은 주로 이제 치핵, 치열, 치루의 그 가장 많은 이 질환 세 가지 질환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눌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 치질이라는 익숙한 표현으로 좀 평소에 우리가 생활을 해왔지만 이 치질 환자분들은 사실은 이 3대 질환에 해당을 하시는 거니까 오늘 방송을 유심히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주제는 말씀을 주신 것처럼 치핵과 치열, 치루 이렇게 항문의 3대 질환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내가 항문 질환 증상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병원에 아직 가보지는 못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집에서 어떤 뭐 자가적인 뭐 치료라던가 뭐 이런 쪽에 좀 의존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수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면서 내가 항문 질환에 조금 관련이 있을 것 같다 의심스러우신 분들, 요즘에 좀 뭔가 좀 시원치 않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전화를 주셔서 상담을 나눠보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적 02-3772-9433, 3772-9459번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3대 질환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질환이든 뭐 조금씩 다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3대 질환의 좀 차이점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이제 보통 이제 3대 질환이라고 하면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치핵, 치열, 치루가 있는데요. 치핵이라고 하는 거는 항문에 생기는 혈관이 이제 부풀어 오르면서 튀어나온 걸 치핵이라고 그러고 핵이라는 그 말이 이제 어떤 덩어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네. 치핵이고 치열이라고 하는 것은 열이라는 게 항문으로 찢어졌다. 그래서 파열됐다라는 그 열이어서 항문이 찢어지는 병, 치열이라고 하고 치루라고 하는 것은 루는 이제 새끼리 생겼다. 그래서 치루라고 하는 그런 새끼리 생기는 그런 병을 치루라고 하고 가장 많이 생기는 그 항문에 생기는 병 중에 치핵, 치열, 치루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튀어나오거나 찢어지거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셨는데 질환을 이제 하나하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좀 이렇게 튀어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치핵부터 어떤 질병인지 좀 들어볼까요? 보통 이제 치핵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내가 항문에 뭐가 생겼어, 좀 치질이 생겼어, 그럼 하는 보통 이제 치핵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치핵이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항문 안에 있는 평활관이라든가 점막과 혈관이라든가 점막 조직이라든가 어떤 조직들이 부풀어 오르면서 이렇게 덩어리를 만든 걸 치핵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게 이제 중력의 영향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 치핵은 이제 기어다니는 동물들한테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서 있는 사람들, 서 있는 직립보행하는 사람들한테 생기고,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쭈그리고 앉아 있거나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거나 그런 사람들, 배변 습관들, 안 좋은 습관들이 있는 사람들이 그 주위에 있는 치상선 주위에 있는 혈액들이 정맥충들이 부풀고 늘어나가지고 어떤 덩어리를 만든 걸 치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치핵이라는 게 치핵이라고 하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직립보행을 하면서 이 치핵이라는 질환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림 보니까는 내치핵이 있고 외치핵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 위치에 따라서 조금 다른 걸까요? 그렇죠. 이제 내치핵이라고 하면 안에 생긴 치핵을 내치핵이라고 하고 바깥 생긴 걸 외치핵이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나는 치핵이 있어, 치질이 있어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같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지만 이제 치상선을 중심으로 해서 치상선 안쪽에 생긴 거를 내치핵이라고 그러고요. 치상선 바깥쪽에 생긴 것을 외치핵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대부분은 병원에 오시는 분들 90% 이상은 다 혼합치핵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외치핵과 내치핵이 있지만 대다수 환자분들은 혼합치핵에 해당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이 내가 약간 치핵인지 뭐 좀 평소에 의심을 해왔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근데 이제 치핵도 단계가 있을 테니까 혹시 단계별로 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들어볼까요? 보통 이제 치핵을 구분을 할 때 외치핵을 구분을 하는 게 아니고요. 내치핵을 기준으로 해서 구분을 합니다. 내치핵을 보통
1기, 2기, 3기, 4기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는 1도, 2도, 3도, 4도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보통은 이제 편하신 대로 쓰시는 것 같고 보통 1기 또는 네. 1도라고 하는 치액은 내 치액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안에 이제 출혈이 있거나 덩어리만 있는 상태. 그걸 이제 1도라고 합니다. 1기.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치액이 커져가지고 밖으로 삐져나왔다가 들어갔다 하는 느낌이 나는 경우 그런 경우를 2도, 2기라고 하고요. 옆에 그림 보시면 조그맣게 이제 약간 튀어나온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보통 그런 게 이제 2기라고 하는 그런 거고요. 보통 1기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혈관이 발달돼 있어야 하기 때문에 네. 조금의 혈관이 약간 부풀어 있는 경우, 물론 이제 어린이들은 갖고 있지 않겠지만 성인이 됐을 때는 대부분 갖고 있는 경우, 그리고 2기부터는 이제 습관이 안 좋거나 그래서 점점 커졌을 때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3기가 중요한데요. 3기는 이제 나와가지고 안 들어가는 경우, 그래서 손으로 밀어넣거나 또는 뭐 좀 시간이 한참 지나야지 뭐 들어가거나 그랬을 경우에 이제 3기, 3도라고 하고요. 4기는 이제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면 심한 경우에는 괴사가 돼가지고 감돈된 치액이라고 그래서 가끔은 썩어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썩어서 오면 말 그대로 점액들이 썩고 점막들이 썩기 때문에 네. 냄새도 많이 나고 통증도 굉장히 심합니다. 원래 내 치액은 통증이 별로 없어야 되는데 네. 대부분 혼합 치액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게 통증이 굉장히 심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술을 하려고 할 때는 보통 이제 아까 3기 보통부터는 수술을 시작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저희가 이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기부터 4기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1기는 출혈만 있는 정도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고 이제 치액이 나와서 뭐 제자리에 있는가 들어가는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지금 차이가 난다라고 하셨는데 괴사까지 말씀을 주셨어요. 이 치액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보통 이제 치액은 특징이 네. 내 치액은 통증을 잘 못 느껴요. 이제 아까 뭐 치상살 안쪽에 있는 치액은 이게 세포 자체가 안쪽과 바깥쪽이 편평상피세포냐 상피세포냐에 따라 다른데 안쪽은 상피세포에서 통증을 잘 못 느끼는 그런 치액이고 네. 바깥쪽은 우리 피부에 있는 편평상피세포이기 때문에 통증을 좀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내 치액만 가지고 있으신 분은 통증을 잘 못 느끼고요. 외치액을 가지고 있으신 분은 이제 많이 붓고 그래서 많이 아파요. 그래서 통증을 많이 느끼고. 근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병원 오시는 분들은 이제 혼합치액으로 수술이 필요하신 분들은 혼합치액으로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고요. 보통은 이제 오셔가지고 나 출혈이 있어요. 뭐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1기, 2기 정도 되는 내치액만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외치액은 뭐 혈전이 생겼거나 그랬을 때 많이 부었을 때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고. 그래서 이제 대부분 혼합치액으로 오시는 분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치액은 발생 원인이라는 게 다양한데요. 유전적 요인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가족력도 있는 것 같고, 가족이라는 게 이제 가족 사이에서 비슷한 생활 습관을 보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신 분들이 이제 같이 이제 아버지가 생겼다, 어머니가 생겼다 그러면 자녀분도 생기는 경우가 많고, 그 장시간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생활을 쭈그리고 앉아 있는 생활. 그리고 이제 좌식 생활이라고 하는데 이제 의자에 앉아 있는 것보다는 그 양반다리라고 그러죠. 네. 그렇게 앉아 있으면서 이제 과도한 압력이 오랫동안 가 있는 경우. 그리고 이제 맵고 짠 거, 그리고 많이 드시면서 이제 설사를 많이 하거나, 그리고 뭐 자주 반복되는 그런 그 항문에 이제 통증을 많이 느끼는 뭐 매운 거 드셨을 때는 굉장히 다음날 변을 볼 때 굉장히 통증을 많이 느낍니다. 그랬을 네. 경우는 그 혈관도 많이 부풀어 오르게 되고, 음주 마찬가지. 음주는 그 모든 혈관들을 다 부풀게 만들어요. 네. 그래서 부풀면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정맥총들이 부풀면서 치액이 더 커지고, 그 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변비가 생기면 오랫동안 화장실에 있어야 되니까 압력이 많이 가해지고, 설사가 있다, 그럼 설사는 변을 자주 보게 됩니다. 자주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커지게 되고, 가장 이제 임신도 가장 큰 문제인데, 임신성 치질은 임신을 하게 되면 자궁이 점점 커지면서 직장을 누르게 됩니다. 직장을 누르게 되면 그 정맥 순환이 잘 안 됩니다. 안 되면서 점점 커지게 돼요. 그러면서 임신 후반기로 갈수록 점점 커지게 돼요. 그걸 임신성 치질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임신성 치질은 일반적인 치질하고는 다르게 출산 후에 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대부분 빠지고 빠지는 경우가 많고 임신했을 때 가장 고생을 좀 많이 하시고 그럽니다.
네. 치액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생활 습관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생활 습관. 네. 그러니까 장시간 앉아 있는 것, 뭐 배변 습관을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또 있는 것, 뭐 자극적인 음식을 먹는 것, 음주, 뭐 안 좋은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은데 그래서 또 연말에 또 술자리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또 오프닝에서 좀 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증상이 있으시더라도 사실 화장실 가서 처음에 이제 피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깜짝 놀라기는 하지만 또 여기서 좀 적응이 되고 내가 뭐가 항문외과를 간다라는 것이 좀 무섭기도 하지만 또 약간 부끄럽기도 한 약간 그런 질환이다 보니까 잘 안 가시게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렇게 이제 치핵이 있다라고 하면은 다 수술을 좀 하셔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비수술적인 방법도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치액이 있다. 보통 1기, 2기 치액은 대부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까지 치료를 한다 그러면 대부분 다 하셔야 되네요. 치액을 그 보시는 모든 그 의사 선생님들은 아주 그냥 떼부자가 되셨을 겁니다. 아마 바쁘시고. 근데 대부분 1기, 2기 되는 저런 치액들은 이제 대증요법이라고 그래서 네. 좌욕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연고라든가 아니면 요즘은 뭐 약도 많은데 약을 쓰신다든가 해서 증상이 있을 때 잠깐 쓰고 네. 증상이 없으면 또 끊으시면 되고 왜냐하면 약을 쓴다고 해서 치액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혈관들이 점점점 부풀고 오고 그게 이제 습관이 잘못되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대증정요법이 가장 많고요. 혈전 제거술과 혈전성 치액 절제술인데 뭐 사실 비슷한 말씀인데 외치액 중에 하나가 우리 피멍든 것처럼 볼록 부풀어 오릅니다. 부풀어 오르면 크기가 작을 때는 약을 쓰거나 뭐 좌욕을 하시면 사라지는데 어느 정도 커졌을 때는 이게 풍선 효과라고 해서 점점 좀 커지면서 나중에는 썩김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되는 그런 치료법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치료 방법 중에 옛날에 많이 쓰는 치료법입니다. 네. 그 뭐 경화 주사 치료법이라고 해서 아주 연세 드신 분들 가끔 병원에 오시는 분들 보면 이 뭐 비의료인들한테 옛날에 주사 치료를 많이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신 분들은 대부분 관략근이 손상이 좀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이제 주사라는 게 이제 어떤 보톡스랑 비슷한 건데요. 네. 그 주위 조직들을 다 녹입니다. 녹이거나 경화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관략근까지 다 경화되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도 굉장히 위험한 좀 시술이네요. 예. 그래서 지금은 아예 쓰지를 않습니다. 네, 옛날에는 네. 좀 썼던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뭐 적외선 치료법, 적외선 응고법 그리고 고무밴드 결찰술, 치액 동맥 결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치료법들이 사실은 이제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고 아주 그냥 일시적으로 큰 것들만 잠깐 제거하는 치료법이어서 이제 근본 치료는 아니고 네. 보통 이제 저렇게 치료를 하면 재발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쓰시는 게 이제 원형 자동 문합기라고 그래서 원래 복강경 수술할 때 이제 쓰는 이렇게 해서 연결해 주는 건데 그걸 이제 치액 수술에 이제 간단히 하려고 많이 쓰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것도 사실은 이제 재발률이 굉장히 높은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게 가끔 관략근을 손상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서 좀 그런 문제점도 있는 것 같고 요즘에 쓰는 게 이제 레이저 치액 수술이라고 하는 것과 리가시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레이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이저라는 게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그 근처에 있는 어떤 것을 일시적으로 작게만 줄이는 거고 그래서 정확하게 치료를 하지는 못합니다. 네. 리가시오도 마찬가지. 리가시오도 이제 복강경 수술할 때 저희가 이제 지혈이랑 같이 하면서 쓰는 어떤 기구인데 그걸로 이제 치액 수술을 하자. 왜냐하면 치액이라는 게 혈관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혈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건들면 피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출혈을 적게 만들려고 이제 수술하는 법인데 저것도 이제 근본적인 치료를 하지는 못합니다. 이제 그 근처에 있는 큰 것들만 제거하는 경우가 많고요. 치액 절제술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이제 치료하는 그런 옛날 수술법입니다. 옛날 수술법. 그래서 이제 큰 것들만 제거하고 나머지는 남겨두자. 그런 거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하고 있는 치액 근치술이라고 하는 치액 혈관들을 다 제거하고 꼬매주는 그게 이제 치액 근치술을 하는 거고. 이게 가장 그 재발률이 적은 걸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치액 근치술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마취도 마찬가지 환자분들도 마취도 굉장히 불편해하고 어려워하세요. 그죠. 꼬리뼈 마취도 미추 마취라고 하는 게 있고, 네. 척추 마취, 하반신 마취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 국소 수면 마취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잠깐 주무시는 게 있는데 척추 마취라든가 미추 마취 같은 경우는 환자분들이 마취를 하고 나서 못 움직이니까 좀 힘들어하셔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소 수면 마취라고 그래서 내시경, 내시경이나 위내시 대지경 하시지 잠깐 주무실 때 수술하는 부위에 마취를 시켜놓고 그 부위만 수술하는 경우여서
환자분들 많이 국소 마취를 편하시죠. 하는데 수면 상태에서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렇죠. 통증은 네. 못 느끼시고 잠깐 주무시고 있으면 끝나 있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국소 수면 마취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굉장히 좀 다양한 방법들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가장 익숙한 이제 좌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레이저를 쓰는 방법 그리고 이제 부원장님께서는 이제 치액 근치술이라는 재발률이 비교적 낮은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이제 학문의 3대 질환이라고 하는 치열과 치핵과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보통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평소에 이야기를 하실 때 나 치질 있어, 너 치질 있니? 뭐 이렇게 이제 치질이라고 우리가 통용해가지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항문 질환이라는 게 그냥 뭐 피가 난다 정도로 우습게 볼 게 아니라 지금 들어보니까 괴사까지도 진행이 될 수가 있어서 빠르게 치료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방송을 보시면서 나는 지금 어느 정도의 치료 단계에 해당을 할까, 몇 단계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됐을까 궁금하시다면 저희에게 전화를 주셔서 실시간으로 상담을 나눠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단에 계속해서 번호가 고지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적 02-3772-944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걸려온 전화 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요, 한 네. 1년 전부터 그 화장실 가는 게 조금 불편했거든요. 네. 네, 그 다음에 또 의자에 앉아있을 때 조금 꾹꾹 쑤신다 그럴까요? 좀 불편한 감이 있었는데, 네. 네, 요즘 들어서는 화장실 가면 변 볼 때 약간 피가 보이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치질인가, 네, 의심도 되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최근 들어서 좀 간헐적으로 네네네. 피가 비치시는 건데 네. 좀 뭐 초기 네. 단계일까요, 부원장님? 출혈이 보통 이제 빨간 출혈, 빨간 출혈이냐 검은 출혈이 약간 다른데요. 이제 빨간색인 경우 선홍색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선홍색인 경우는 이제 항문에서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문에서 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치열일 수도 있고 치액일 수도 있는데 치액인 경우에 작게 보통 나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 좀 많이 나고요. 네. 치열은 좀 묻어나는 정도가 좀 많고 그래서 이제 출혈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내가 치액이다, 치질이다 하는 게 치열이냐 치액이냐를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항문 진찰을 좀 해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출혈이 검은색이다. 그럴 때는 반드시 대장 내시경도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항문이 아니고 더 윗부분에서 어떤 다른 원인 때문에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청자님 저 같은 지금 경우는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선홍색이거든요. 빨간 피가 보여요. 네네, 변에 묻어나오고 또 이렇게, 네. 변이 좀 무르게 조금 요즘에 나오고 심해졌어요. 빨간 피가 지금 비치시는 상태. 네네. 묻어 나온다고 변에 묻어 나오는 정도가 그렇게 많은 네. 출혈이 지금 나오시진 않는 상태네요.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전화상으로 치열인지 뭐 치액인지를 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상태를 봐서는 아마 이제 치핵, 아주 초기의 치핵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묽은 변인 경우에 좀 병과 같이 묻어나온다 했을 때는 치핵에서 혈관이 좀 찢어지면서 같이 나왔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런 경우에는 일단은 좌욕하시면서 네. 하루 이틀 좀 네네. 지켜보시고 필요하시면 약국 가시면 치액 네. 연고라든가 치질 연고라든가 치질 자약을 팝니다. 그걸 하루 이틀 정도 써보시고 그게 이제 증상이 완화가 되거나 없어지거나 그러면 일단 지켜보셔도 되고 또 증상이 네. 자주 나타난다 그러면 반드시 항문 진찰을 좀 받아보셔야 되고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선생님, 네. 그 주기적으로 날마다 이렇게 자욕하는 것은 많은 효과가 있을까요? 좌욕은 어떤 증상이 네. 있을 때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떤 통증이 있거나 출혈이 있거나 뭐가 튀어나왔을 때 하시는 거지 평소에는 굳이 뭐 찾아서 네.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내가 뭐 불편할 때요? 좌욕하니까 편해요 라면 이제 가끔 하실 수는 있는데 굳이 찾아서 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우선은 좀 이제 초기에 그 치액일 가능성을 짚어주셨습니다. 뭐 약국에 가시면은 또 치액 연고가 있다는 사실은 저도 처음 알게 됐는데 말씀을 주신 것처럼 한번 치료를 해보시고 그 뒤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치료를 잘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용을 조금 더 이어갈 텐데요. 저희가 이제 상담으로 이렇게 전화상으로 상담을 드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용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늘 치료를 하실 때는 전문의와 또 꼼꼼한 대면 상담을 통해서 치료를 받아보시기를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치액 치료 그 수술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사실 우리가 건강검진 할 때도 가장 조금
미루고 싶은 그 건강검진 중에 하나가 대장 내시경이잖아요. 이제 그쵸, 먹는 그쵸. 것도 좀 고통스럽기도 하고 또 나의 대장을 본다는 것 자체도 약간 좀 부끄러운 뭐 그런 상황도 좀 있고 한데 이 치액 수술이라고 하면은 더 약간 멀게 느껴지니까 너무 아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또 그쵸, 들어요. 그쵸. 근데 생각보다 또 그렇게 아프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이제 치액 수술의 통증이 얼마나 심할까 하고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어떤 분들은 옛날에 과거에 애 낳는 것보다 더 힘들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무통수제도 있고 진통제도 충분하고 그러기 때문에 치액 수술의 통증이 어떠셨어요? 그러면 본인의 생각보다는 덜하다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3분의 2 가까이 되고요. 그 다음에 비슷하다, 조금 더하다 하시는 분들은 나머지 정도였고, 치액 수술 후에 통증이 생각보다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은 치액이 크고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통증이 좀 더 오래 갈 수 있고 심할 수 있다는 건 그건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너무 심하지 않을 때 아까 말씀드린 3기 정도 됐을 때 수술하시는 게 가장 덜 심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너무 늦추지는 마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항문 그 수술 전에 이제 시술 방법들을 좀 살펴보면서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니까 이제 재발률이 좀 높은 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수술 같은 경우에는 재발률이 어떤가요? 치액 수술도 사실은 어떤 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수술해도 재발하는 것 같은데 왜 수술하라고 그러세요? 어떤 수술 때문에 재발하시는 것 같아 물어보면 이제 본인 인터넷에서 이런 했다 하고 뭐 대부분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레이저니 뭐 리가수건이 좀 통증이 덜하게 하면서 간단히 할 수 있는 그런 수술들을 많이 보시니까 이게 재발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하는 그 근치적으로 제가 하는 수술을 하면 재발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거의 없는 걸로 되어 있고, 그래서 뭐 재발됐다고 오시는 분들은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제가. 근치 재걸술을 시행을 할 경우에는 재발률이 뭐 거의 없는 정도로 지금 이제 봐오셨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사실은 그 이제 질환이 생기고 나서 치료를 하는 것도 뭐 정말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뭐 처음부터 안 생기면 그게 뭐 가장 행복한 거잖아요. 치액을 혹시 평소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예방하는 법은 사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이제 치액이 생기는 원인들을 봤잖아요. 그 원인을 제거를 하면 사실은 예방법이 되기는 합니다. 네. 뭐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는 걸 피하고, 그 쭈그리고 앉아서 너무 오랫동안 일하는 걸 피하고, 변비라든가 설사 같은 건 좀 피하고, 음주도 적당히 음주하시는 게 가장 좋고, 그리고 이제 가장 좋은 게 변을 제대로 규칙적으로 보는 습관을 들이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섬유질이 많은 음식, 그리고 뭐 야채 같은 거 좀 많이 드시면서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변 잘 보고, 그리고 화장실에 오래 안 앉아 있고, 그런 것들이 가장 치액을 예방하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이거를 하면 치액은 안 생겨요라는 그런 특별한 예방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뭐 특별한 예방법이 없으면 그 여성분들 중에서는 변비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같은 시간에 화장실에 가서 변을 보는 게 그분들에게는 좀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런 경우에는 그냥 생활 습관을 오랫동안 고치는 방법 말고는 딱히 없는 거네요, 예방법이. 본인의 생활 습관 고치는 것은 사실 뭐 강제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보통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변을 본다, 또는 식사 후에 변을 본다, 또는 뭐 저녁 주무시기 전에 변을 본다, 뭐 비슷한 시기에 본인한테 편한 습관을 가지고 그 시간에 가서 변을 계속 보는 습관을 들이시면 나중에는 그 시간이 되면 신호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고, 특히 여성분들이 다이어트 한다고 이제 많이 안 드시는데 물과 야채를 좀 많이 드셔서 물과 야채를 변량이 늘어나면서 밀어내면서 변을 볼 수 있게 하는 그게 가장 좋습니다. 네, 다이어트 중에도 물과 야채를 드시라고 네. 이렇게 또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오늘 치질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흔히 뭐 치질이라고 하지만 학문의 3대 질환이 치핵과 치열 그리고 치루라고 합니다. 이 질환들에 대해서
해서 지금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평소에 아무래도 대장 쪽은 좀 병원을 좀 멀리 하시고 안 가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나에게 뭐 출혈이라던가 아니면 뭐 튀어나온 치액이라던가 이런 증상들이 지금 있으시다면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나는 어느 정도 단계에 해당되고 어떤 치료를 받아보면 도움이 될지 상담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적 02-3772-9433, 3772-9459번 활짝 열려 있고요. 저희가 상단에 계속해서 번호가 고지가 되니까 방송 중에 궁금한 내용이 생기실 때는 언제든지 편안하게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건강상식에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이고요. 방송 중 알려드리는 정보만을 믿고 치료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하며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셔야 된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는 치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치핵이 조금 더 익숙하고 치열은 이제 조금 더 익숙하지 않은 질환인데 어떤 질환인가요, 치열? 아까 말씀드린 치열이라고 해서는 항문이 열상 찢어지는 병을 치열이라고 합니다. 치열은 항문 입구에서부터 보통 치상선 그 입구까지 거기까지 항문이 찢어지는 병인데요. 치열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뭐가 항문이 찢어졌어라고 하는 느낌 본인이 압니다. 본인이 알 정도로 찢어지는 게 치열입니다. 자각할 정도로. 그렇죠. 그러면 그 정도로 통증이 심한 거겠네요. 치열의 종류에 따라 통증이 심할 수도 있고 좀 덜 심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보시면 치상선 저기까지 찢어지는 걸 이제 치열이라고 하는데 저기까지 찢어지는 경우 굉장히 드물고요. 보통 네. 입구에서 많이 찢어집니다. 입구에서 많이 찢어지지 저기까지 찢어지면 굉장히 오래된 치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랫동안 방치했던 치열. 네, 그러니까 이제 치열이 이렇게 이제 항문이 찢어지는 그 질환이다라고 하셨는데 이 항문이 갑작스럽게 찢어지는 급성도 있고 지금 저 위에 선까지 찢어지는 경우에는 이제 오래된 만성인 경우 어떻게 좀 차이가 있을까요? 말 그대로 급성 치열은 급하게 찢어졌다는 건데요. 변을 갑자기 굵은 변을 받거나 딱딱한 변 아니면 설사를 갑자기 많이 했거나 그랬을 경우에 이제 급하게 찢어지는 건 급성 치열이라고요. 그리고 만성치열이라는 것은 급성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만성치열은 나중에 또 한번 또 나오겠지만 만성치열은 이제 항문 입구에 이제 딱딱한 그 섬유화가 된 부분이 생기면서 그 섬유화된 부분에 의해서 계속 찢어지는 걸 만성치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치열의 증상이 이제 만성치열의 증상입니다. 보통 이제 배변 시에 선홍색 출혈이 찢어졌기 때문에 빨간색 선홍색 출혈이 생기고 자주 찢어지면서 아물었다 하면서 이제 가려움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그 오랫동안 찢어지면 그 부위가 궤양처럼 움푹 파입니다. 파이고 나서 주위가 늘어나게 되고 피부가 심한 경우는 안쪽으로 이렇게 그 혹처럼 이렇게 생기는 유두같이 비우 유두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찢어지면 통증이 있고 이게 만성치열은 보통 입구에 이제 딱딱한 그 섬유화된 부분 때문에 계속 찢어지게 되는 걸 만성치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혈만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치핵을 좀 의심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출혈이 있으면서 가렵기까지 하다 이러면 또 만성 치열인 경우가 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치열이라고 하는 거는 왜 생기고 또 어떻게 좀 예방을 할 수 있는지 여기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보통 제가 이제 메리에서 보면 그 치열 때문에 오시는 분이 가장 많으신 분들이 젊은 여성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40, 50대 이상 되는 남성분들이 많고 그런 거 보면 습관이 가장 많지 않나 싶습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밖에 나가서 화장실을 안 가려고 하면서 그러면서 변비가 잘 생기고 변비가 생기면 자주 찢어지게 되고 찢어지면 계속 찢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만성화되는 경우가 많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주 때문에 많은 그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40, 50대가 이제 가장 이제 음주를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술을 많이 드시게 되면 다음날 설사를 한다든가 변을 자주 보게 된다든가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항문이 자극받으면서 찢어지게 됩니다. 찢어지면서 오랫동안 자극받으면 만성화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번 치열의 원인이 치질의 원인도 마찬가지, 치열의 원인도 마찬가지고 설사를 많이 한다든가 변비가 많다든가 아니면 섬유질이 적은 음식 마찬가지로 변비가 생긴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치열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치열의 원인을 고치면 대부분 치열도 예방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고요. 네. 그러니까 뭐 음주를 조금 덜 하시거나
뭐 좀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좀 먹거나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뭐 종류에 따라서 이제 치료법들이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급성과 또 만성에 어떻게 좀 치료 방법이 다르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급성 치열 같은 경우에는 그 좌욕을 하거나 말 그대로 급성 치열은 수술이 필요한 병은 아닙니다. 갑자기 이제 일시적으로 찢어진 병이기 때문에 좌욕을 한다든가 연고를 뭐 쓴다든가 그리고 이제 그 충분한 그 물을 많이 드신다든가 배변을 그 규칙적으로 한다든가 해서 변이 딱딱하지 않고 부드럽게 나오게 하면 대부분 급성치열은 한 하루 이틀 2, 3일 정도 되면 대부분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그래서 좌욕 아까 말씀드린 좌욕은 계속 하실 필요는 없고 통증이 있거나 상처가 있을 때만 잠깐 하시면 되고요. 네. 급성치열은 약물 치료로 아니면 이런 대증적인 치료법으로 이제 해결되는 병이고요. 네. 좀 문제가 이제 만성치열이 가장 문제인데요. 만성치열 같은 경우는 급성치열에 썼던 아까 이제 연고라든가 진통제, 치질약, 변비약 뭐 그런 것들은 일시적으로 잠깐 뭐 증상 완화 정도 밖에 안 되고 근본 치료법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밖에는 사실은 만성치열은 수술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섬유화된 딱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잘라주는 건데 그걸 이제 수술법에서 뇌관략근 부분 절단술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딱딱한 부분은 관략근이라고 하기에는 뭐한 섬유화된 그런 관략근하고 벗어난 네. 그런 이제 의미가 없는 부분인데 그걸 뭐라고 할지 몰라서 아마 이제 저렇게 수술법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뇌관략근 부분 절단술로 이제 대부분 통칭을 합니다. 그것도 이제 개방성과 있고 폐쇄성이 있는데 옛날에는 개방성이라 해서 움푹 팠습니다. 그래서 통증도 좀 오랫동안 가고 좀 아프고 그래요. 근데 요즘에 폐쇄성이라고 그래서 딱딱한 부분만 딱딱 끊어주는 그런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통증도 거의 없고 뭐 그냥 바로 일상생활도 바로 가능하고 마취도 아까 말씀드렸던 국소 수면 마취를 해서 잠깐 주무시고 있으면 끝나고 어떤 분들은 수술했냐고 여쭤보는 분들도 계세요. 통증도 없고 바로 가시라니까. 아, 통증도 없고 바로 네. 가라고 하니까 네. 제가 수술- 다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수술이 많이 아픈가요를 지금 드리고 싶었는데 우선 답변이 하나가 나오긴 했네요. 지금 수술한지도 모를 정도로 통증이 없다. 그러니까 마취를 했기 때문이긴 한데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그럼 잠깐 주무시고 있어 끝나는 그런 수술이고 그래서 치액 수술은 사실은 뭐 통증이 없지는 않습니다. 네. 통증이 없는 치액 수술은 사실은 제가 하는 치액 수술은 통증은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아까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간단한 치액 수술은 통증이 없죠. 뭐 혈전성 치액 수술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통증이 없는데 치열 수술은 아까 옛날에는 폐쇄성이지만 요즘에 개방성이지만 요즘 폐쇄성으로 해서 그 딱딱한 부분 잠깐 끊어주기 때문에 통증도 없고 잠깐 주무시고 있으면 끝나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바로 수면 깨고 나서 좀 쉬었다가 일상생활 뭐 회사 다니신다든가 뭐 운전하신다든가 어떤 분은 뭐 골프 치러도 가시고 어떤 분은 술 약속인데 술 먹어도 되냐라고 여쭤보신 분도 있는데 안 되지 않나요? 보통은 드셔도 될 수도 있지만 이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네, 될 수도 있지만 네. 그러니까 그만큼 치액 수술은 이제 고통이 그래도 비교적 있는데 치열 수술은 정말 그래도 안 아픈 편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우선은 뭐 내가 이제 치열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뭐 수술을 조금 뭐 권유를 받으신다고 하더라도 뭐 별로 아프지 않다고 하니까 잠깐 주무시면서 좀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3대 항문 질환에 대해서 지금 궁금한 내용을 전화와 문자로 지금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문자로 들어온 상담 잠시 좀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의 문자일지 화면으로 한번 만나볼까요? 네, 8119번님의 문자인데 대변 볼 때 항문에 뭔가 튀어나온 듯하고 치질이 생긴 것 같습니다. 병원에 가면 무조건 수술해야 한다라고 할까 봐 무서운데 자연적인 치료 방법 없을까요? 라고 하셨네요. 제가 아까 이제 치액의 그 내치액은 1도, 2도, 3도, 4도까지 있는데 1도, 2도 정도는 대부분 이제 증상이 있지만 그 수술을 하지 않고 어떤 약물 치료라든가 대증적인 치료법으로 이제 치료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3기 이상부터는 이제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수술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3기 이상 되면 튀어나와서 안 들어가거나 그랬을 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통증도 굉장히 심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3기 이상 되시는 분들이 오시는 분들은 혼합치액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혼합치액은 통증도 많이 느끼고 심한 경우는 감돈 돼가지고 안 들어가면 이제 썩기까지 뭐 제가 어제 수술하신 분도 그제 오셨었는데 나와가지고 평소에 치질이 들락날락해서 이제 참을만 했다고 오셨는데 그제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해바라기 피었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렇게 완전히 부풀어 올라가지고
오후에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바로 그날은 수술을 못 하고 썩기 일보 직전 그러면 이제 냄새가 좀 많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수술을 해줘야 돼요. 네. 보통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들락날락하면 이제 예약하고 가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심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바로 다음날 이제 수술을 해서 수술을 했는데 그러신 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너무 늦추지는 마시고 아까 이제 그 질문하셨던 분이 뭐가 튀어나온 듯하고 그렇다면 이제 그건 이제 한 2기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들락날락 하는 정도. 그 정도는 이제 일단은 관리를 잘 해보셔도 되고 일단은 그래도 치액일 수도 있고 다른 것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진찰을 받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꼭 수술이 아니고 뭐 다른 걸로 치료를 해도 상관할 수는 없다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늦추지는 마시고 한번 가서 진찰을 받아보시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가까운 그 집 근처의 병원에 가셔서 뭐 이렇게 증상을 얘기하고 진찰을 받으시면 되는데 이제 또 약간 무서운 게 진찰을 받았다가 지금 당장 수술하자라고 할까 봐 이제 또 약간 두려운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 냄새가 나시고 해바라기처럼 부어올라서 이제 오셨다고 했는데 이분 혹시 연세가 어느 정도 되셨을까요? 나이대가? 50대 초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원활하게 좀 이렇게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시는 나이인데 어쨌든 빠르게 수술을 좀 결정을 하셔서 이제 좀 편안하게 생활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대 항문 질환 중에서 마지막에 치루라고 하는 질환에 대해서 또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치핵과 치열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했는데 치루는 어떤 질병인지 들어볼까요? 치루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제 새끼를 말합니다. 기를 말했을 때 치루라고 하는 거니까 항문은 구멍이 하나인데 다른 새끼 구멍이 생겼다는 걸 그 치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치루는 그냥 생기는 경우는 없고요. 네. 항문 농양이라고 그래서 항문에 생기는 고름이죠. 네. 항문 주위에 생기는 고름으로 났고 그 고름이 아물고 나서 생긴 게 치루라고 합니다. 항문 농양이 이제 항문과 직장 사이에 있는 항문선 이제 항문을 매끈매끈하게 점액질을 분비하는 그런 항문선이 있습니다. 그 선에 염증이 생기면서 농양이 발생하고 이 농양이 어느 정도 아물고 나거나 그랬을 때 이제 그 길이 농양이 생겼던 길이 막히지 않았을 때 이제 치루가 됩니다. 그걸 치루라고 하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치액과 치열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병이 치루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길이 하나가 더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농양으로 좀 발생을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치료의 이제 좀 종류들 그리고 특징적인 증상에 대해서 사진과 함께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들어볼까요? 치료의 종류는 보통 이렇게 한 4가지 타입 정도로 나누는데요.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보는 게 관략근 간양이라는 관략근 사이로 이제 통과하는 그 아주 간단한 단순 치료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이제 관략근을 관통하는 내관략근과 외관략근을 관통하는 그런 그 치료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관략근 상량에서 구멍은 항문에 있지만 내공 안쪽에 있는 항문 안쪽에 있는 구멍은 항문에 있지만 그게 이제 길이 관략근을 위로 올라가 가지고 그리고 바깥으로는 항문 바깥으로 외공이 생기는 것을 관략근 상량이라고 그러고 관략근 외형은 말 그대로 관략근을 전혀 상관없이 관략근을 넘어서서 내공은 저 직장 쪽에 있고 외공은 항문 바깥쪽에 있는 관략근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통과해버리는 넘어서서 있는 것이나 보통 한 4가지 종류의 치료가 있습니다. 네. 다음 사진은 이제 좀 증상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치료의 증상은 사실 뭐 이거 농양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농양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항문 주위가 붓거나 아프고 그러면서 고름이 생긴 거고 그리고 고름이 생기면 불룩해면서 엄청 아픕니다. 뭐 일반적인 뭐 치액하고는 이제 다릅니다. 치액은 그냥 내가 아파요 정도지만 이건 항문 농양은 내가 걷지도 못할 정도로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기어서 오는 경우도 많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게 이제 그 고름이 생기고 그 고름이 배출되고 나서 그 길이 그대로 남으면 고름을 만들었던 길이 그대로 남으면 치루가 되는 건데 그 치루가 되면 그 주위에 이제 자주 붓거나 진물이 나거나 가끔 막히면서 부종도 생기고 열도 발생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치루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치루로 오신 분들은 항문 주위에 뭐가 있는데 계속 분비물이 나요 가끔 아파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신 분들 검사해 보면 치루인 경우가
거의 맞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앞서서 저희가 만나본 이 치핵과 치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홍색 피 정도로 어쨌든 피의 뭐 이제 색깔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피가 나는 정도였는데 여기서 이제 고름이 이렇게 나오는 증상 그리고 참을 수 없는 그 통증까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치루가 생기는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해야 하는 것이 유일한 답이라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치료는 치열과 치핵은 아까 뭐 상황에 따라서는 약물 치료나 대진적인 치료법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치료는 그 길을 없애는 건 어떻게 없애느냐 뭐 차이가 있지만 그 수술만 유일한 치료법이고요. 수술로서 이제 그걸 없애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 치료 같은 경우에는 치루 절개술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이제 완전히 파버린 수술이 있고 요즘에는 치루 절제술이라고 해서 치루만 없애는 그런 수술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코링 아웃이라고 해서 이제 그 치루 길만 이렇게 해서 그 쌈짓 빼듯이 쏙 빼버리는 그런 수술법이 있는데 세 개 다 크게 차이는 많지는 않지만 가장 이제 통증도 덜하고 관략근을 그나마 많이 손상시키지 않는 법이 치료 절제술로 이제 생각되고 있고 이게 단순 치료인 경우는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복잡 치료입니다. 이 치료가 단순 치료만 있으면 가장 좋은데 네. 아까 말씀 관략근 상량, 관략근 관통용도 이제 어느 먹었으면 그 관략근 어느 정도 통과했느냐, 관략근 외형 그런 것들이 이제 복잡 치료로 하고 있는데 또는 이제 치료가 여러 개 있는 경우, 다발성 치료인 경우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치료 수술을 할 거냐 했을 때는 그래서 이제 수술법 여러 가지 많습니다. 항문 점막판 이동술이라 항문을 점막을 끌어당겨서 안쪽 구멍을 막아주는 수술, 근육을 당겨가지고 근육을 막아서 가운데 구멍을 없애주는 수술, 헨리 수술이라고 하는 방법, 시튼 수술이라는 방법 여러 가지 있고 내공봉합술이라는 수술인데 그 중에서 저는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내공봉합술을 가장 많이 쓰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게 보니까 관략근을 가장 손상을 덜 시킵니다. 덜 시키는데 물론 이제 복잡 치료는 사실 그대로 재발을 잘해요. 무슨 수술 쓰더라도 왜냐면 완전히 없애버리면 좋은데 없애지를 못하기 때문에 안 그러면 관략근이 너무 손상이 심해서 근데 내공봉합술이 그나마 좀 제가 해본 바에 의하면 덜 관략근 손상시키고 재발률이 적은 것 같고 물론 이제 그 다음에 안 되면 항문 점막판 이동술도 가끔 쓰고 그렇습니다. 네. 저는 두 가지를 많이 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공봉합술을 부원장님께서는 이제 가장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하셨고 사실 이제 저는 이제 3대 질환 중에서 저에게 찾아오지 않았으면 하는 게 이제 지금 치루가 가장 강력한 것 같아요. 제일 아프다고 하니까. 근데 치루는 또 수술해야 되고 그러면 얘도 이 치루라는 질환도 좀 물 많이 마시고 뭐 섬유질 섭취하고 이런 걸로 좀 예방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치료는 어떤 이제 아까 치열과 치핵은 생활 습관을 어떻게 교정하면 그나마 좀 생길 수 있는 확률은 줄어들 수 있겠지만 네. 치료는 예방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아까 뭐 항문선에 염증이 누가 생기고 안 생기는지 잘 모르는데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이제 보통 설사를 많이 하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염증이 자주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임상 경험에 의존을 해보셨을 때는 예방은 사실은 방법이 없고 그냥 설사가 좀 잦은 사람들이 좀 잘 생기는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만약에 이제 내가 뭐 고름이 좀 나온다라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근데 이제 좀 제때 치료를 좀 안 하고 조금 더 미루다 가지 뭐 하고 좀 미루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치료는 사실 뭐 놔두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그 주위에 있는 그 조직들이 다 섬유화가 돼가지고 딱딱해집니다.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조직이라는 게 이제 항문 관략근이기 때문에 딱딱해져가지고 더 이상 이제 나중에는 관략근 수축이 잘 안 됩니다. 이제 뇌관략근은 말 그대로 우리랑 상관없이 그냥 그 자율신경에 의해서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질 않고 뇌관략근은 저희가 이제 변을 참기 위해서 힘을 주거나 뭐 그랬을 때 이제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관략근에 힘이 없어지거나 딱딱해져가지고 변을 보기도 힘들고 변을 참기도 힘들어져요. 네. 그래서 놔두면 저렇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거 본 적은 없지만 교과서적으로는 이제 오래되면 항문 거기에 치루에 암이 생긴다라고 보고는 되어 있습니다. 보고가.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 임상에서 보신 적은 없지만 실제로 공부하실 때는 어쨌든 암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배우셨다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은 치핵이라던가 치열도 좀 작게 생기잖아요. 이 증상들도 이제 뭐 미루고 놔두다 보면은 괴사 온 뒤에 뭐 항문암으로 발전이 될 수도 있나요? 아니요. 그건 아닌가요? 치핵과 치열은 말 그대로 제가 아프고 힘들고 그래서 그런 거지 그걸 네. 방치한다고 해서 암으로 되지는 않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로 나 이제 뭐 피가 나와서 이게 치질을 놔두면 암이 돼요. 여쭤보면 절대로 이 치핵으로는 암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네, 어쨌든 좀
항문암까지 발전을 안 한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하지만 어쨌든 3, 4단계로 가서 괴사까지 가시기 전에 좀 일찍 좀 이렇게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시는 걸 좀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특별히 부원장님께서 좀 환자들이 많이 하는 질문, 가장 궁금한 것들 좀 정리를 해오셨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볼까요?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첫 번째 어떤 질문일까요? 뭐 보면 보통 오세요. 배변이 항문이 따끔거려요. 따끔거려 보면 뭐 급성 치열인 경우도 많지만 만성 치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랫동안 따끔거리는 경우 보통 네. 제가 3개월 정도 보는데 3개월 이상 따끔거리고 아프다 그러면 이제 만성 치열이 이 경우가 많고요. 아까 따끔거리고 아프다는 건 치액이 찢어지면서 이제 치열이 생긴 경우도 있기 때문에 따끔거리고 아프다 그러면 한 번은 항문 진찰 꼭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요. 그리고 이제 항문 부위가 뭐가 만져져요라고 오세요. 근데 아. 아프냐 안 아프냐 저는 가장 여쭤봐요. 네. 아프다 그러면 이제 혈전성 치액인 경우가 가장 많고 엄청 아파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알고 옵니다. 나 아파서 죽겠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항문 농양인 경우가 많고 그냥 만져져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외치액 덩어리 중에 아프지 않은 피부꼬리처럼 살짝 나와 있는 게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은 세 번째 질문은 항문이 빠져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런 경우에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이게 빠져나오는 느낌이 진짜 드는 건지 빠져나오는 건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그냥 빠져나오는 느낌이 드는 경우는 항문 거근 조문이라든가 항문 일과성 직장통인 경우가 많고요. 그냥 어떤 뭐 수술하는 병은 아니고 진짜로 빠져나와요. 그랬을 경우는 진짜 말 그대로 치액인 경우가 있습니다. 2기나 3기인 경우 네. 그런 경우에는 치액인 경우에는 3기 이상 되면 저희가 수술하라고 그러고 또 한 가지는 직장 점막 탈출증이라고 그래서 네. 어릴 때 할머니들이 애들 보고 밑 빠진다고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럼 직장 점막의 일부가 좀 늘어나요. 그런 사람들은 나왔다가 들어갔다 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치액과 비슷하게 이제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서 빠져나오는 느낌이 들어요 했을 때는 말 그대로 진짜로 빠져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꼭 항문 진찰을 받아보시면서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실제로 뭐 환자들을 진료를 하실 때 많이 조금 뭐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지금 저희와 이제 항문 질환에 대해서 좀 이제 이야기를 듣고 계실 텐데, 지금까지 한 장으로 저희가 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항문 건강의 권위자인 김창규 부원장님 모시고 3대 항문 질환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좀 당부 말씀 한마디 좀 부탁을 드려볼까요? 가장 제가 이제 항문 질환을 보면서 환자분들이 병원을 잘 안 오십니다. 부끄러워하셔가지고. 근데 이제 부끄러워하시면 안 오시면서 가장 병을 많이 키우게 돼요. 그렇죠. 출혈이 생겼을 때 치액 때문에 생긴 출혈인 경우는 그나마 수술로 끝나지만 이 출혈이 말 그대로 대장, 암이라든가 위암 같은 경우 거기서도 이제 검은 병이 나왔을 때 이제 암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잘 보셔야 되기 때문에 꼭 어떤 출혈이 생겼을 때는 꼭 항문 진찰을 꼭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출혈이 되면 항상 항문 진찰을 꼭 받아보세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오늘 당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 방송은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를 짓겠는데요. 평소에 뭐 배변을 보실 때 불편하셨던 분들도 항문 건강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주말 행복하게 보내세요. 고맙습니다.